오늘은 작품이 사회, 문화, 역사적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홍길동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아는 것이 힘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학과 시대 상황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쪽 다 함께 펴보도록 하세요. 자,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작품 창작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 두 번째는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 교과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통한 작품의 의미 파악. 첫 번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요게 몇째 줄에 있냐면요. 199쪽 네 번째 줄에 있죠. 작가는 자기가 사는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품의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자, 의견을 제시한다. 이거는 결국은 문학은 뭐의 산물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쵸? 삶의 현실을 소재로 작가의 뭐에 따라서 시각, 관점이겠죠? 작가의 시각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것임. 즉, 요 말에 대한 풀이가 요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삶의 현실을 소재로 작가의 시각에 따라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결국은 문학작품은 작가가 살던 시대의 뭘까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사회죠. 사회와 문화와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쓰인다. 결국은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써놓은 소설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게 되겠죠. 두 번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품을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적 상황이 드러나 있을까요? 일단 작품 속에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 있겠죠. 말과 행동에 작가는 주인공들의 어떤 말, 행동을 통해서 사회 현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을 드러내겠죠.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양반과 종의 관계. 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결국은 인물과 사건이 빚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품을 통해서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드러내겠습니다. 결국은 작가가 시대 상황을, 자, 이거는 문화가 되겠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의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결국은 허구적, 상상으로 꾸며진 거죠. 허구적으로 보여주는 비현실적, 현실이 아닌 거죠. 비현실적인 이야기에도 시대 상황은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거.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현실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다는 거.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이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세 번째,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을 통한 작품의 의미 파악. 의미라는 건 뭐냐? 주제 파악이죠.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사회문화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교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작품의 의미, 작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 즉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단원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허균이 쓴 글이죠. 자, 허균은 굉장히 명문가의 자제죠. 그런 허균이 쓴 이 홍길동전은 고전 소설이면서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홍길동이라는 영웅이 등장하죠. 영웅 소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현실을 비판을 했죠.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 문제, 탐관오리의 나쁜 면들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고요. 자, 길동이가 8명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비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은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있죠. 그래서 현실 비판적, 비현실적, 우연적 이것이 이 소설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소재는 현실에 저항하는 길동의 행동이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시점.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속마음까지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가 되겠죠. 팔도가 나오죠. 판서라는 조선시대의 어떤 관리의 명칭이 나오고요. 조선시대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조선이라는 땅과 율도국이라는 이상국이 나오죠. 이거는 시대적 배경이고 이거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그럼 뭘까요? 바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적서 차별에 대한 저항의식과 자, 길동이가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죠. 바로 입신 양명의 의지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특징은요. 당대의 뭐냐?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못한 사회 상황을 여실히 반영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차별? 매일 나오죠? 그렇죠. 적서 차별로 고통받는 길동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뭐가 나올까요? 모순이죠. 모순과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전소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비현실적, 그 다음에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마침, 하루는 이런 것들이 우연적 전개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길동의 어떤 면모, 영웅적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자, 그 다음에 현존하는 최초의 무슨 소설? 한글 소설. 그럼 최초의 한문 소설은 뭐냐?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그 다음에 이 소설의 갈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로 홍길동과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죠. 외적 갈등. 그럼 길동이는 어떤 한을 가지고 있나요? 적서 차별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길동이가 품은 한이 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홍길동과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